여러분,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명언만큼 그 진짜 뜻이 깊이 오해받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프로이센의 아주 유명한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남긴 말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나 그 말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건 그 껍데기, 아주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죠. 다른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뭔지 살펴보고 전쟁을 왜 하는지 그 이유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열정이 어떻게 전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무기로 사용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합쳐서 이 명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다른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쟁을 일종의 합리적인 도구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전쟁은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 같은 거예요. 국가는 체스 플레이어가 되고 군대는 그냥 체스 말인 거죠. 자, 외교나 협상 같은 평화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 그럼 전쟁이라는 아주 강력한 말을 딱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철저한 이성과 냉정한 계산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그 정치적 목표라는 게 뭐길래 나라들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전쟁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돈, 즉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즉 이념 때문에 붙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보 문제도 있고 더 큰 힘을 가지려는 패권 다툼도 있고요.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민족주의나 복수심 같은 감정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복잡한 것들 전부가 바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정치의 여러 가지 얼굴인 셈입니다. 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벌어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편 전쟁 아닐까요? 당시 영국은 무슨 도덕이나 명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중국 시장을 강제로 열어서 돈을 벌겠다. 이 경제적인 계산 하나만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게 바로 폭력이라는 다른 수단을 써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킨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 총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베트남이나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을 전쟁터로 삼아서 자본주의가 옳냐, 공산주의가 옳냐 이 이념을 걸고 대리전쟁을 벌였잖아요. 이것도 총성만 없었을 뿐이지 명백한 정치행위의 연속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전쟁이란 건 결국 국가들의 차가운 계산이구나 싶으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전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이성적인 계산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안에는 훨씬 더 뜨겁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쟁의 그 합리적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강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힘, 바로 인간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 같은 사상가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전쟁은 절대 국가의 계산기만 두드려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전쟁은요,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증오, 사랑, 두려움, 자부심 같은 것들을 건드려서 이걸 마치 핵폭발처럼 거대하게 증폭시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게 그냥 화나고 미워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생존 본능, 우리 편을 지켜야 한다는 소속감, 그리고 내 후손을 남기고 싶다는 그 원초적인 욕망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아주 강력한 감정의 덩어리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전쟁을 머리의 영역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가심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인 도구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가운 이성의 정치와
이 뜨거운 열정, 전혀 다른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열정은 정말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혹은 교활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지도자들은 이 힘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중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원초적인 열정을 어떻게든 깨워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히틀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가.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지만 이게 바로 감정 조작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글이글 불타는 열정만으로도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치의 선전 방식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사람들 목표는요, 팩트를 전달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대중의 분노, 두려움, 자부심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감정의 파도 앞에서 이성이나 논리는 아무런 힘도 못 썼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된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정치적 계산과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폭발적인 조합이 어떻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원인 중에는 오판, 즉 계산착오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에이,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저쪽에서 전쟁까지 하겠어? 이렇게 상대방의 의지를 잘못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 비극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바로 이 오판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 처음에는 누구도 이 작은 사건이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 거대한 전쟁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 들끓고 있던 그 민족주의라는 뜨거운 열정이 각국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정치적 계산과 딱 만나버리면서 상황은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최악의 파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버린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명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클라우제비치의 명언은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정치라는 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합리적인 국가 경영 기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한 나라 국민들의 가슴속 깊은 열정을 끌어내고 그 방향을 정해주고 심지어는 그걸 무기로 만드는 기술까지 전부 포함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개념이었던 거죠. 결국 전쟁이란 뭘까요? 바로 국가의 차가운 목표를 국민들의 그 원초적이고 뜨거운 감정 에너지와 성공적으로 딱 결합시킨 정치가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심오하냐면요. 결국 국민의 열정까지 완벽하게 손에 쥔 정치가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섬뜩한 통찰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연료로 삼는 정치의 한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는 차가운 이성만 가지고 이걸 진짜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갈등의 본질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